안녕하세요. 92세 정형외과 전문의 오민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60세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을 말씀드렸는데 감사하게도 13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시청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건강해지려고 한 운동 때문에 무릎과 허리를 망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합니까? 이 운동은 괜찮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병원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뼈와 관절을 망가뜨리는 운동 5가지를 추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겉보기엔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관절을 닳게 하고 평생 통증과 병원 생활을 부르는 운동들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 운동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특히 5번째 운동은 지난 영상에서 질문이 폭발했던 운동이고 여러분 중 상당수가 매주 하고 있는 운동일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뇌 건강 챙기려다 뇌진탕 걸리는 죽음의 역주행, 뒤로 걷기입니다. 원장님, 뒤로 걸으면 평소 안 쓰던 근육을 써서 뇌세포가 자극되고 치매가 예방된다던데 맞나요? 진료실에서 혹은 아침 공원에서 정말 많은 분이 제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실제로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에 나가보면 뒷짐을 지고 위태롭게 뒤로 걸으시는 어르신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느릿한 춤을 추듯 뒤로 걷는 그 모습, 본인들은 건강을 위한 비장의 무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65년 정형외과 의사 눈에는 그저 눈을 감고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것과 똑같은 자살행위로 보일 뿐입니다.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뒤로 걷기는 평소 사용하지 않는 뒷근육을 사용하고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균형 감각이 살아있고 반사신경이 빠른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고유 수용성 감각, 즉 내 발이 어디에 있고 내 몸이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지를 감지하는 센서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게다가 시야는 좁아지고 돌발 상황에서 몸을 보호하는 반사 속도는 현저히 느려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눈이 없는 등 뒤로 걷는다는 건 낙상사고를 예약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달 찾아오신 종로구의 73세 박영감님 사례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평생을 은행원으로서 꼼꼼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최근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이 생기자 치매에 대한 공포가 너무 크셨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뒤로 걷기가 뇌에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아침 공원에서 30분씩 뒤로 걷기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걸을 때보다 허벅지도 땡기고 뇌가 깨어나는 기분이다라며 좋아하셨죠. 그런데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다니던 익숙한 길이었지만 전날 비에 쓸려 나온 손톱만한 작은 돌뿌리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뒤로 걷느라 그 작은 돌을 보지 못했고 발이 걸리는 순간 중심을 잃었습니다. 앞으로 넘어지면 손이라도 짚을 텐데 뒤로 넘어지니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시멘트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고 머리까지 부딪힐 뻔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고관절 대퇴골 경부골절, 엉덩이 관절 목 부분이 뚝 부러진 겁니다.
여러분, 노년의 엉덩이뼈 골절은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게 아닙니다. 노인의 암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서운 병입니다. 한번 부러지면 최소 3개월 이상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데 이때 근육이 다 녹아버리고 욕창, 폐렴, 혈전증 같은 합병증이 도미노처럼 찾아옵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20%가 넘습니다. 박 영감님은 총명하게 살고 싶어서 운동을 시작하셨지만 지금은 요양병원 침대에서 기저귀를 차고 천장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뇌 건강 챙기려다 침대에서 영영 못 일어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게 과연 남의 일일까요? 뒤로 걷기에 그 작은 효능이 목숨을 걸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제발 멈추십시오. 그럼 도대체 무슨 운동을 하라는 것이냐? 대안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와 균형 감각을 동시에 깨우는 벽짚고 외발서기. 뒤로 걷지 마시고 제발 안전한 집에서 이 운동을 하십시오. 제가 90이 넘은 나이에도 지팡이 없이 걷는 비결이 바로 이 외발서기입니다. 이 동작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몸의 고유 수용성 감각을 깨워 뇌와 다리 근육의 신경망을 튼튼하게 연결해주는 최고의 뇌 훈련이자 근육 운동입니다. 지금 바로 따라 해보세요. 먼저 벽이나 튼튼한 식탁 의자 옆에 섭니다. 낙상 방지를 위해 처음에는 손으로 벽을 살짝 짚어 중심을 확보하세요. 그 상태에서 한쪽 발을 지면에서 5cm에서 10cm 정도만 살짝 들어 올립니다. 높이 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닥을 지탱하고 있는 다리의 무릎을 아주 살짝 약 5도 정도만 구부려주는 것입니다. 무릎을 쫙 펴서 관절을 잠가버리면 무릎 연골에 체중이 다 실려 손상될 수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으로 버틴다는 느낌으로 살짝 구부리세요. 자, 이 상태로 눈을 뜨고 10초에서 20초를 버텨봅니다. 아마 발목이 사시나무 떨리듯 부들부들 떨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떨림이 바로 여러분의 뇌가 균형을 잡기 위해 발목과 종아리 근육에 넘어지면 안 돼. 중심 잡아. 라고 명령을 내리고 근육이 쉴 새 없이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어있던 신경이 되살아나는 신호인 셈이죠. 이 동작이 익숙해지면 난이도를 높입니다. 벽에서 손을 떼고 손가락 하나만 대보세요. 그것도 잘 되면 완전히 손을 떼고 버텨봅니다. 최종 단계는 손을 떼고 눈을 감고 하는 것입니다. 시각 정보를 차단하면 우리 뇌는 오로지 발바닥의 감각과 귀 안의 전정기관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단 눈을 감을 때는 언제든 잡을 수 있는 벽 옆에서 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 양치 시간 3분, 이 작은 습관이 빙판길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둘째, 뭉친 어깨 푼다며 회전근개를 맷돌처럼 갈아버리는 공원 어깨 돌리기 기구입니다. 동네 약수터나 아파트 단지 공원에 가면 커다란 강철 원판에 손잡이가 달린 기구, 일명 야외 헬스기구 다들 아시죠? 어깨가 뻐근하고 쑤신 분들이 아이고 시원하다 하면서 이 기구를 잡고 풍차 돌리듯 붕붕 아주 힘차게 돌리십니다. 어떤 분들은 세게 돌려야 굳은 게 풀린다며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과격하게 돌리기도 하죠.
볼 때마다 가서 말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건 운동이 아니라 낡고 해진 여러분의 어깨 힘줄을 맷돌에 넣고 갈아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 오신 68세 김 여사님도 바로 이 기구의 피해자셨습니다. 평소 어깨가 욱신거리고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들어지자 50견이구나라고 자가 진단을 하셨답니다. 어디서 들었던 내용은 있으셔서 50견은 아파도 참고 움직여서 찢어야 낫는다는 잘못된 속설을 믿으셨죠. 그래서 매일 저녁 공원에 나가 그 커다란 쇠바퀴를 잡고 100번, 200번씩 돌리셨습니다. 처음에는 어깨가 얼얼해지면서 통증이 마비되는 것 같으니 이제 좀 풀리는구나 하고 착각하셨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밤에 자려고 누우면 어깨를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찾아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제 병원에 오셨고 MRI를 찍어봤습니다. 결과는 회전근개 대파열. 어깨를 감싸고 있는 4개의 힘줄 중 하나가 완전히 끊어져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습니다. 단순 50견이 아니라 힘줄이 약해져서 염증이 생긴 상태였는데 그걸 모르고 기구의 원심력을 이용해 억지로 잡아당기고 비틀어댔으니 겨우 붙어 있던 힘줄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어깨 관절은 60년 넘게 사용하면서 이미 녹이 슬고 부품이 닳아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어깨뼈 끝에 있는 견봉이라는 뼈가 자라나 힘줄을 찌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기구를 잡고 팔을 머리 위로 휙휙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견봉뼈와 팔뼈 사이에서 힘줄이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지식여집니다. 마치 밧줄을 바위에 대고 계속 문지르면 결국 끊어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김 여사님은 내 손으로 내 어깨를 망쳤다며 오열하셨습니다. 불난 집에 기름 붓기라는 말은 딱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뭉친 어깨는 부드럽게 달래야지 강제로 꺾고 돌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운동을 대안으로 해야 할까요? 어깨 수명을 10년 늘리는 수건 도르래 스트레칭입니다. 제발 그 무쇠 기구는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대신 집에 있는 긴 수건 하나면 충분합니다. 65년 정형외과 의사 생활 동안 제가 가장 많이 처방한 운동이자 수술 없이 어깨 통증을 잡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핵심은 아픈 팔은 거들 뿐 건강한 팔이 일한다입니다. 먼저 수건의 양 끝을 잡고 등 뒤로 가져가십시오. 마치 목욕탕에서 등 때를 밀 때처럼 자세를 잡는데 이때 건강한 팔이 위로 가고 아픈 팔이 아래로 가도록 잡습니다. 만약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면 왼손이 위, 오른손이 아래인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위쪽에 있는 건강한 팔을 천천히 하늘을 향해 당겨 올립니다. 이때 아래에 있는 아픈 팔은 힘을 완전히 빼고 수건에 매달려 딸려 올라간다는 느낌이어야 합니다. 아픈 어깨에 힘으로 으쌰으쌰 올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힘을 뺀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올라가야 좁아진 관절 주머니가 부드럽게 늘어납니다. 어디까지 올려야 할까요? 시원하다와 아프다, 그 딱 중간 지점, 기분 좋은 통증이 느껴지는 지점까지만 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반동을 주지 말고 10초간 지그시 멈춥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천천히 내립니다. 이것을 10회 반복하세요.
반대로 아픈 팔이 위에 있을 때는 건강한 팔이 아래에서 수건을 잡아당겨 아픈 팔이 머리 뒤로 넘어가게 도와줍니다. 이 운동은 굳어버린 어깨 관절낭을 안전하게 확보해주고 충돌 증후군으로 좁아진 견봉 공간을 넓혀줍니다. 특히 샤워 후 체온이 올라가 근육이 노곤노곤해졌을 때 하면 효과가 200% 좋습니다. 억지로 돌리는 기구 운동은 어깨 힘줄을 맷돌에 갈아버리는 것과 같지만 이 수건 스트레칭은 어깨에 윤활유를 쳐주는 것입니다. 돈도 안 들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이 운동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어깨를 지키십시오. 셋째, 뱃살 뺀다며 척추 관절을 망치로 때려 부수는 무거운 돌기 훌라후프입니다. TV 보면서 훌라후프 돌리면 뱃살도 빠지고 장 운동도 돼서 변비에도 좋다면서요? 특히 우리 어머님들 사이에서 훌라후프는 다이어트 만병통치약으로 통합니다. 그냥 훌라후프도 아닙니다. 안쪽에 울퉁불퉁하고 딱딱한 지압볼이 박혀 있고 무게도 1kg, 2kg씩 나가는 무거운 다이어트용 훌라후프를 선호하시죠. 돌릴 때마다 배와 허리에 멍이 시퍼렇게 들어도 이게 다 살이 빠지는 영광의 상처다. 지방이 분해되는 과정이다라며 꾹 참고 돌리십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그 멍은 지방이 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속병이 깊어지고 있다는 몸이 보내는 비명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65세 최 아주머니가 딱 그러셨습니다. 갱년기 이후 불어난 뱃살이 스트레스라며 딸이 사준 1.5kg짜리 지압 훌라후프를 거실에 두고 매일 드라마 한 편이 끝날 때까지 무려 50분을 돌리셨습니다. 허리가 좀 뻐근했지만 운동 효과라고 믿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허리에 억하는 소리가 날 정도의 통증이 왔고 허리를 펴지도 굽히지도 못한 채 엉금엉금 기어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진단명은 척추 후관절 증후군. 디스크가 아니라 척추뼈 뒤쪽에서 척추를 잡아주는 작은 관절인 후관절에 심각한 염증이 생긴 겁니다. 훌라후프가 무거울수록 원심력은 커지고 그 딱딱한 돌기가 허리를 칠 때마다 척추 관절은 마치 망치로 얻어맞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젊을 때야 근육이 두꺼워서 충격을 흡수하지만 근육이 빠진 60대 이상의 허리에 이런 충격을 매일 가하면 관절막이 찢어지고 붓다 못해 신경까지 자극하게 됩니다. 최 아주머니의 허리 엑스레이를 보니 척추 관절들이 퉁퉁 부어 비대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부위를 때리거나 흔든다고 해서 그 부위에 지방만 쏙 빠지는 일은 의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훌라후프의 돌기가 깨트리는 건 여러분의 뱃살 지방세포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척추뼈와 관절입니다. 뱃살 조금 빼보려다가 평생 허리 보호대를 차고 다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멍들고 아픈 건 운동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대한운동. 척추에 기름칠을 해주는 골반시계 운동. 무거운 훌라후프는 당장 갖다 버리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허리를 유연한 사슬처럼 만들어줄 골반시계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짐볼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맨몸으로 충분합니다. 이 운동은 허리 통증을 잡는 필라테스의 핵심 원리를 우리 어르신들에 맞게 변형한 것입니다. 편안하게 서서 발을 어깨 너비보다 조금 넓게 벌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립니다.
양손은 허리 골반 쪽에 얹으세요. 자, 이제 내 골반이 커다란 시계판의 중심축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배꼽 앞쪽이 12시, 꼬리뼈 쪽이 6시, 왼쪽 옆구리가 9시, 오른쪽이 3시입니다. 먼저 12시와 6시 방향으로 골반을 움직입니다. 숨을 내쉬며 아랫배를 쏙 집어넣어 골반을 뒤로 기울이고 숨을 들이마시며 오리 엉덩이처럼 꼬리뼈를 뒤로 뺍니다.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굳은 요추를 풀어줍니다. 그 다음엔 3시와 9시 좌우로 골반을 살랑살랑 움직여 봅니다. 이제 이 4점을 이어서 원을 그립니다. 12시, 1시, 2시, 3시.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골반으로 원을 그리는 겁니다. 훌라후프 돌릴 때처럼 격렬하게 헥헥 돌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주 느린 속도로 뻑뻑한 맷돌을 천천히 돌리듯이 척추 마디마디의 긴장을 풀어주는 느낌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때 상체는 최대한 고정하고 오로지 골반과 허리 아래쪽만 움직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동작을 시계 방향으로 10바퀴, 반시계 방향으로 10바퀴 아침 저녁으로 해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나이 들면 허리가 굽거나 반대로 배를 내밀고 걷는 경우가 많은데 이 운동은 척추의 정렬을 바르게 맞춰주고 척추를 지탱하는 속근육을 깨워줍니다. 멍이 드는 고통스러운 훌라후프 대신 우아하고 부드러운 골반 시계 운동이 여러분의 허리를 20년 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넷째, 혈액순환에 좋다는 위험한 고문, 발바닥을 난도질하는 맨발로 지압한 걷기입니다. 발바닥은 제2의 심장이다. 아파야 건강해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공원 산책로에 가면 울퉁불퉁한 자갈길이나 뾰족한 플라스틱이 박힌 지압판 위를 신발을 벗고 맨발로 꾹꾹 밟으며 걸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밟을 때마다 으윽 악소리가 절로 나오지만 인상을 찡그리면서도 꾹 참고 끝까지 완주하십니다. 그래야 혈액순환이 되고 독소가 빠진다고 굳게 믿으시니까요.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도시락 싸 들고 다니며 말리고 싶습니다. 그건 발 건강을 위한 지압이 아니라 발바닥 조직을 파괴하는 고문 행위입니다. 광주의 70세 박 선생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당뇨를 10년 넘게 앓고 계셨는데 혈액순환이 안 돼 손발이 저리자 지압이 최고다라는 지인의 말을 듣고 맨발 지압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며칠 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상처가 났지만 나쁜 피가 빠지려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반창고 하나 붙이고 계속 걸으셨습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 발바닥 상처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높은 혈당 때문에 상처가 아물지 않고 균이 침투해 속으로 골마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발이 검게 변하고 괴사하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할 뻔했던 정말 아찔한 당뇨발 위기였습니다. 꼭 당뇨가 없는 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발바닥에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도톰한 지방 패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얼굴살이 빠지듯 발바닥 지방도 얇아져서 뼈와 가죽만 남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딱딱하고 날카로운 돌을 체중을 실어 밟는 것은 발바닥 근육을 감싸고 있는 막을 찢고 미세한 골절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마다
발뒤꿈치가 찢어지는 듯한 족저근막염이 생겨 걷기조차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발은 아껴주고 보듬어줘야 할 신체 부위지 뾰족한 돌로 찌르고 학대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픔을 참는 것은 미련한 것이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운동. 발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테니스공 마사지와 냉온 족욕. 발은 고문하는 게 아니라 아껴줘야 합니다. 자갈밭 대신 문방구에서 500원짜리 테니스 공이나 골프 공 하나만 사세요. 이것이 100만원짜리 마사지 기계보다 낫습니다.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테니스 공을 발바닥 밑에 둡니다. 그리고 발가락부터 발뒤꿈치까지 공을 앞뒤로 천천히 굴리며 지그시 눌러줍니다. 특히 발바닥 안쪽에 움푹 들어간 아치 부분, 거기를 집중적으로 굴려주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시원뻐근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리 발바닥에는 족저근막이라는 질긴 막이 있는데 이게 팽팽하게 긴장되면 발뒤꿈치가 아프고 걷기가 힘듭니다. 공 마사지는 이 근막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고 발바닥에 수많은 혈자리를 안전하게 자극해 혈액순환을 뻥 뚫어줍니다. 여기에 하나 더, 저녁에 TV 보실 때 대야 2개를 준비하세요. 하나는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 하나는 15도 정도의 약간 시원한 물입니다. 먼저 따뜻한 물에 발을 3분 담그고 바로 찬물에 1분 담급니다. 이것을 3번에서 5번 반복하고 마지막은 찬물로 끝냅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 체조입니다. 혈관이 따뜻한 물에서는 넓어지고 찬물에서는 좁아지며 마치 펌프질을 하듯이 움직입니다. 발끝에 고여있던 노폐물과 정맥혈을 심장 쪽으로 힘차게 쏘아 올리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붓기도 빠지고 밤에 쥐가 나서 깨는 일도 사라질 겁니다. 아픈 자갈길 걷지 마시고 오늘 밤부터 공 굴리기와 족욕으로 발에게 휴식을 선물하세요. 여러분의 발이 주인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할 겁니다. 5째, 무릎 연골을 지우개처럼 빡빡 갈아 없애는 준비 없는 등산입니다. 지난 1탄 영상 댓글에 등산에 대한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나는 산 없으면 못 산다. 내 유일한 낙이다. 살살 다니면 괜찮지 않냐? 나는 등산을 매일 다니는데 건강하다. 우리나라 산이 얼마나 좋은데 가지 말라니 의사 양반 너무하다라는 원망 섞인 댓글도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등산 사랑 저도 잘 압니다. 맑은 공기 마시고 정상에 올랐을 때의 성취감 정말 좋죠. 하지만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다시 한번 정말 간곡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60대 이상에게 아무런 근력 준비 없이 가는 등산, 특히 터벅터벅 뛰어 내려오는 하산은 무릎 연골 삭제 행위입니다. 지난주에 오신 62세 이 사장님은 은퇴 후 이제 제2의 인생을 즐기겠다며 호기롭게 매주 등산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등산 스틱도 없이 무릎 보호대도 없이 그냥 운동화 하나 신고 다니셨습니다. 남자가 무슨 지팡이냐, 아직 다리가 짱짱하다며 자존심을 세우셨고 산악회에서 젊은 사람들 속도를 따라가려다 무리하게 산을 오르내리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다리가 튼튼해지는 것 같다며 좋아하셨지만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사달이 났습니다. 어느 날 산에서 내려오는데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셨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해 보니
무릎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반월상 연골판이 걸레 조각처럼 찢어져 있었습니다. 연골판이 찢어지니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오를 때는 체중의 2~3배, 내려올 때는 무려 5배에서 7배의 하중이 무릎에 꽂힙니다. 체중이 70kg인 분이 산을 내려올 때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무릎에 350kg에서 500kg, 즉 황소 한 마리 무게의 충격이 가해지는 겁니다. 젊을 때야 허벅지 근육이 이 충격을 대신 받아주지만 근육이 빠진 노년에는 이 충격을 무릎 연골이 온몸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연골은 재생되지 않는 소모품입니다. 타이어가 닳듯이 쓰면 쓸수록 얇아지고 한번 찢어지면 다시는 붙지 않습니다. 이 사장님은 결국 수술을 받으셨고 이제는 평지 걷기도 조심스러운 상태가 되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오른 산이 남은 인생의 보행을 위협하는 저승사자가 된 셈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무릎으로 산을 오르는 건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제발 여러분의 무릎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대한운동. 죽은 엉덩이와 허벅지를 살리는 평지 파워워킹. 등산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준비가 안 된 몸이 문제죠. 하체 근력을 키우고 싶다면 산이 아니라 평지에서 먼저 몸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냥 걷는 산책이 아닙니다. 근육이 붙는 진짜 걷기, 파워워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선은 땅이 아니라 15m 전방을 봅니다. 땅을 보고 걸으면 목이 굽고 허리가 구부정해져서 운동 효과가 없습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하게 앞을 보세요. 둘째, 착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발 뒤꿈치부터 닿아야 합니다. 그 다음 발바닥 전체가 닿고 마지막으로 엄지발가락으로 지면을 힘차게 차고 나가는 3단 보행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발바닥 전체로 철퍼덕 걷거나 터벅터벅 걷는데 이는 무릎에 충격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뒤꿈치부터 닿아야 충격이 흡수됩니다. 셋째, 팔은 L자로 90도 정도 굽혀서 힘차게 흔드세요. 팔을 흔들면 추진력이 생겨서 다리에 힘을 덜 쓰고도 쑥쑥 나갈 수 있고 척추의 회전력을 이용해 전신 운동 효과를 냅니다. 속도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를 수 없을 정도, 즉 헉 소리가 날 정도로 약간 숨이 차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 30분만 평지를 힘차게 걸으시면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돌처럼 단단해집니다. 이 근육이 튼튼해야 산에 가도 무릎 연골 대신 체중을 버텨줄 수 있습니다. 산에 가고 싶으신가요? 그럼 먼저 평지에서 이 파워워킹으로 허벅지라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전에는 동네 뒷산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십시오. 낙상 부르는 뒤로 걷기 대신 뇌를 깨우는 안전한 외발서기. 어깨 찢는 기구 돌리기 대신 어깨를 살리는 수건 스트레칭. 허리 망치는 훌라후프 대신 척추를 부드럽게 하는 골반 시계 운동. 발 고문하는 맨발 지압 대신 혈액순환 돕는 공 마사지와 조격. 무릎 삭제하는 등산 대신 허벅지 갑옷 입히는 평지 파워워킹. 여러분, 1탄에 이어 2탄까지 보고 나니 그럼 숨만 쉬란 거냐 싶으신가요? 아닙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건 내 몸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드린 이 안전한 대안들로 바꾸시기만 하면 됩니다. 운동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닙니다. 내 몸을 돌보고 아끼는 가장 고귀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92세인 저도 매일 아침 침대에서 스트레칭하고 평지를 걷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통증은 참는 게 아니라 해결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변에 아직도 이런 위험한 운동을 고집하는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야, 오 원장이 그러는데 그거 큰일 난대 하면서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오지랖이 친구의 무릎을, 허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사 생활 65년의 지혜를 담아 겉멋든 운동이 아닌 진짜 여러분을 살리는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두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웃으면서 늙어갑시다. 감사합니다.